지금 대법원의 움직임을 두고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가이시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인 임동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한 직후에 이제 기일을 열었고요. 또 내일 또 합의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같은 심리 일정 상당히 이제 속도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대법원 재판에서 통상적인 건지 아니면 이례적인 건지 저 변호사님의 평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다소 이례적이고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형사사건 접수되면 대법원 형사신권조 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에게 해당 내용을 브리핑한 다음 이후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후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배정된 날 바로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합의기일 진행한 뒤 이틀 뒤인 24일 속행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재판 연구관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사안의 쟁점은 정리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소부 합의 일정은 한 달에 2번, 그리고 전원합의체 합의 일정은 한 달에 1번 정도 잡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대법원이 예, 말씀하시죠. 네. 네네. 변호사님, 그 이제 법조인 특히 이제 전직 판사를 하셨는데요. 그 시각에서 보셨을 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전원 합의체 회부를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요. 또 합의 기일도 속도감 있게 잡는 그 이유 그리고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24년 9월경에 일선법원의 공직선거법 제270조 그러니까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한 규정을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켜달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심리는 아마도 평소 조 대법원장의 선거범죄에 대한 지론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해석이나 적용, 특히나 발언의 구체성이나 허위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여러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지배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명확하게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저 결국 이제 관심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집니다. 결국 이 같은 심리 속도로 봤을 때 6월 3일이 이제 대선 투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대법 판결이 과연 날 수 있을지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신속하게 심리 진행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은 현재 633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그 원칙 지켜서 신속한 그리고 공정한 판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면 어느 쪽으로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전제에서 이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 확정이 있을 것이고 또 유죄 파기 환송도 있고요. 또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요, 재판 중단 결정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앞서도 나왔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대법원이 유무죄 판결도 하고 심지어 형량까지 판결을 내리는 파기 재판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모두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은 상고 기각 또는 파기환송 판결 둘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면 상고 기각할 테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기록 그리고 실제 다시 판단 원심에서 다시 심리나 판단하도록 한다면 파기 환송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만으로도 그 양형 판단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파기
환송이 아닌 파기 자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된다면 1심의 양형, 그러니까 원심에서의 양형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부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